네, 요즘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5명의 전직 관료들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제안한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공동 저자의 한 분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전직 관료 5분 다들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쓴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우선 5분이 누구누구죠? 우선 이제 제일 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변양호. 지금은 이제 VIG 파트너스 대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임종용 장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했고, 그 다음에 이석준 장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관세청장을 했고요. 네, 김낙회 청장님.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우리 기재부 차관을 지냈었죠. 최상목 경제수석도 수석은 아니, 경제비서관을 경제비서관 하셨고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책을 혹시 썼습니까? 2022 하니까 내년 대선이던데. 네, 뭐 그쪽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고요. 작년 8월 정도일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이제 변양호 대표가 한번 몇몇이 점심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은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의 경제 관료 출신들이니 우리가 평생 고민해 온 게 우리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좀 키울 거냐. 경제를 키우고. 그렇지, 경제를 키우고. 그런데 이제 경제만 키워서는 안 되고 그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소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싸 안고 포용할 건가? 포용할 거냐. 이러한 것을 같이 좀 고민해 보자. 본인의 생각이 그 두 가지를 좀 더 좀 깊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의기투합이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의 소득세, 마이너스 인컴 텍스더라고요. 우리 청장님이 직접 쓰셨던데 이 마이너스 인컴 텍스 하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둔 세금을 또 오히려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물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제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의 거꾸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일정 기준소득을 정해놓고 그 기준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 그 차이를 세금의 형태로 환급해주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부의 소득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에서 제시하기로는 1,200만 원, 연간 이제 소득이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이하에 있는 분들께 그 1,200만 원과 실제 소득의 차액, 그 차액의 50%를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1,200만 원과 실제 소득의 차이의 절반을 보전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러면 1,200만 원과 제로의 차이 600만 원. 그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을 보전해주는.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연간 600만 원. 그렇죠. 월 50만 원을 받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50만 원을 정한 그 50만 원의 기준이 있을까요? 왜 50만 원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그 가구의 경우에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수급액의 이제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중위소득의 30%. 그게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거를 이제 맞춰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판단했습니다. 개인별로 다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거죠? 가구로 네, 하는 네. 게 아니죠? 네, 개인별입니다. 그러면 3인 가구가 있는데 네, 아무도 직업이 없다. 그러면 각자 50만 원씩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월 150만 원이 월 되겠죠. 150만 원? 연간으로 치면 1,800만 원이 될 테고요. 네. 그러면 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1,200만과 차이의 절반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죠. 저희도 이제 이 안을 설계를 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소득 파악의 문제가 제일로 핵심이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름 이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을 보면 보통 이제 근로소득,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금융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게 이제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금융 소득들이 있고요. 기타 이제 뭐 그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제 사업 소득이 있을 수 있죠. 크게 보면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우리가 다 뭐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소득 파악이 다 된다고 봐야죠. 특히 정부에서 원천징수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매달 소득액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은 사실은 소득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또 금융소득도 이자나 배당소득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산소득 중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소득이 아직까지는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또 특수직 고용자 이런 분들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고 뭐 농어민들도 사실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고용보험의 어떤 확대 차원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기획재정부의 조직도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국세청에도 또 소득 파악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뭐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소득 파악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개인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부유한 집에서 있는 네. 아이들, 일 안 하는 청년에도 네. 5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제도로 저희들 하면? 생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을 할 때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자산이라는 것을 또 고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뭐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개인별로 하되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개인별로 하되 소득 기준으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제 장단점을 쭉 비교를 해보니 그 중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알겠습니다. 낫겠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 금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주겠다. 금액을 뭐 그 10만 원이 됐건 뭐 2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월 일정 금액을 똑같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일을 하든 안 하든. 네. 한마디로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의소득세는 저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연간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계층 이 주 대상이 됩니다. 전혀 다르군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부의소득세 현재 설계대로 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어느 네. 정도나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최대 170조 원에서 170조 원. 130조 원이 조금 넘는 130조에서 네, 그 정도, 170조. 네, 그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원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이제 같이 고민을 했죠. 그 부분은 특히 그 우리 이제 그 이석준 장관께서 이제 예산 뭐 차관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식견이 있으니 이석준 장관이 이제 쭉 우리 예산 전반적으로 쭉 다 봤습니다. 보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불가피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조정이 가능하겠다,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나름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부의소득세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현금 지원성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 중에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소득 보전형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그런 들면 거를 다 축소해야 되는 건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야 되니까 통합을 하자. 흡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흡수 통합하자. 부의소득세로 통합을 하자.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동의를 받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마침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그 유사한 복지제도의 통합 영국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성공을 건데요. 했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게 2013년에 보수당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결은 2023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에 걸쳐서 2013년부터 했으니까 2023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국에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유사한 현금 지원성 복지 제도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어떤 그 영국의 어떤 사례, 국민들 설득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 충분히 우리도 보아가면서 같이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럼 청장님, 만약 그렇게 해서 현금성 복지를 줄이거나 통합을 한 이후에 네. 또 재원이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할 수 다음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 세금을 결국 올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께 그 손을 벌린다 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세제, 소득세제 쪽에서 어떤 공제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정비하고 또 이제 예산 쪽에서도 지출구조 조정을 하고 해서 거의 필요한 소요 재원의 90% 이상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파이를 키우게 되면 경제 파이를 키우면 저절로 세입 지원이 좀 늘어나고. 늘어나겠죠. 네.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재원 조달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부의소득세를 위해서 어떤 증세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으니 그런 재정 적자를 좀 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세입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세율을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부가가치세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마지막으로는 않겠나. 부가세율을 인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쪽을 네. 해야 되겠다 그런 네,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 소득세를 제안하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